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4%가 넘게 빠졌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FDA 측에서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포털 사이트에는 이 혈장 치료제 관련 수혜주들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의원님, 박원재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계속 빠져서 좀 힘을 잃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 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시장도 조금 벅찬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하고 똑같아요. 미국 시장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몇 개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 그러니까 세계 시장하고 똑같이 흘러가진 않고, 내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한 주를 좀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에 있어서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놓고 봐도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확대가 좀 되면서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보통 한 2주 정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8월 말 정도까지는 확진자 수의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비교적 8월 13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비교적 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과거에 지금 이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3월달 시장에 있어서의 급락 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월달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고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때 과정하고 이때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신용 잔고는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럼 결국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반대 매매가 좀 일부 출회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은 다시 1조 원이 넘는 고객 예탁금이 유입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비중은, 한국 시장의 비중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안 좋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호재성 재료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그런 부분들도 설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공매도 부분들도 연장에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좀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 한 주간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 2,300포인트 초반에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2,350포인트 정도대에서 2,400포인트대, 2,400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814포인트 정도대에서 822포인트 정도대 21선 언저리가 되겠죠.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외바닥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좀 노려보되 조정이 나오게 다시 시작이 된다라면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좀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주에 초반에 만약에 반등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종목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신용과 미수, 스탁론 이 부분들은 사용을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지지 여부를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10시 정도에 좀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급증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00명이 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이 폐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정을 받는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즉 고점권역에서 매도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어쩔 수 없이 기다려보는 전략,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좀 반등이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 그 반등 시에 현금을 만들지 못했다라면 주초에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때 현금을 좀 일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도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수세가 좀 상당수 많이 들어왔지만 이 매수세를 매도로 좀 돌려놓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선물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물과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래소보다는 작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수급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지수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언택트 관련주들은 좀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은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소독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8월 말, 9월 초, 요 정도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언택트 관련주들 대상승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한국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갭이 좀 발생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하게 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그런 전략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이제 말미에 중국 관련 종목군들 좀 흐름들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반등도 일부 좀 나왔었는데 시진핑 방안에 따른 중국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엔터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아마도 이 이슈 부분들이 좀 소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주도 업종군들,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5G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혈장 관련주들은 이미 소식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좀 동시효과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쪽하고 5G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코발트를 좀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 이원화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 소재주들 쪽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해서 2차 전지랑 5G는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자리대를 깨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NF 같은 경우도 이 저점 자리대를 만약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 반등이 미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럼 61선 자리대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는 아니고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5G 종목분들도 마찬가지고 외바닥에서 가는 것보다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난 이후에 단계적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테슬라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LG화학 얘기는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부터는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들도 좀 택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무리하게 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우선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었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리대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수를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울바이오파마도 있어요.
하늘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른 종목분들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하반기 임상 관련해서 어떠한 재료나 이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 한번 좀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권역에 눌러주는 한 32,000원대 중반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고요. 이와 함께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 이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55,800원대.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74,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SK하이닉스 장중에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0.4%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위권입니다. 오늘 80만 원대 다시 뚫어내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현재 0.5% 상승하면서 80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도 갑니다. 0.8%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들을 좀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기관은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3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보합 출발합니다. LG화학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69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3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기관은 3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매도했지만요. 오늘 시장에서는 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 0.4% 강보합권, 현대차 0.6% 상승 나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2,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전기차가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역시나 상승 출발하면서 15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 1.6%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37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좀 카카오를 매수 중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언택트 업종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카카오의 수급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 10위권에는 삼성 SDI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업종들 잘 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반등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출발합니다. 코스피 2,300선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94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300명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제 노대를 다시 한번 힘 봤는데요. 3.5% 이상 상승하면서 23만 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들 시장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알테오젠도 오늘 1.5% 이상 상승 출발합니다. 16만 9,6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제약까지 모두 오늘 바이오 종목들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모두 빨간불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종목 바로 제넥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6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13만 5,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7위권까지 밀렸네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급락세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깝게 급락하면서 15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빠졌고 KMW는 보합권 그리고 CJ ENL이 오늘 3% 가깝게 빠지고 있네요. 11만 6,9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SK 머트리얼즈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 나왔는데 오늘 그대로 이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는 분위기입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23만 7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뭐 급락으로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들이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뭐 수혜주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뭐 혈장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녹십자 홀딩스를 비롯해서 뭐 녹십자, 레몬, 그다음에 뭐 나노엔텍, 필로시스 헬스케어, 펜젠, 뭐 진양제약, 바이오톡스텍, 시노펙스,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등등 관련주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다 강세를 지금 벌써 아침부터 강하게 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보다는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그 전날도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아침에서도 지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침에 선물 시장도 플러스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렇게 계속 이미 벌써 많이 빠졌어요. 이미 먼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만 계속 빠지는 상황은 안 나올 거라 봅니다. 빠지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 또 올라가면 또 쫓아 올라갈 것 같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뭐 종목들이 크게 뭐 박살나거나 하는 흐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부 종목들은 뭐 네오피프처럼 이런 식으로 뭐 급락하는 종목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보다는 1%권역 내에서 혹은 뭐 2% 내에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선물 기준으로 지금 301이 전 저점이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270짜리인데 이 자리가 일단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침에도 흔들어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흔들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 있다 하면서 얘네들은 지금 뭐 환호성을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미국 시장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미국 시장도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에다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날, 전전날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포감으로 인해서 아침에 분명히 흔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흔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서는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7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흔들 때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팔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미리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벌써 60일선은 내려가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60일선은 내려가 있는 시장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60일선을 아직도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나라는 먼저 미리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맞고요. 어쨌든 종목들이 꼬랑지를 다는 부분들을 오후 전까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 질문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인데, 자, 진원생명과학. 자,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네요. 전날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선정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전망을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그 DNA
CMO 사업, 그러니까 바이오약품 CMO 사업과 그다음에 플라스미스 DNA 기반 이제 신약 사업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코로나 국내 백신 후보 물질로 인해서 이제 연내 임상을 착수했다라는 모멘텀이 계속 가속이 되면서 지속이 되면서 지금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매수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14,000원을 두고 공략을 하고, 지금은 좀 더 짧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6,000원 잡고 공략을 하되,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치는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짧게 단타를 끊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벌써 여기 15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16,000원을 잡고 날아가는 종목을 잡겠다. 초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16,000원 깨질 때에서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이게 깨지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16,000원 손절 잡고 이제 선수들만 돌파 매수, 신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돌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슈는 지금 임상 1.2A라는, 그러니까 1.2A 임상이 조만간 이제 신청이 되고, 그리고 내년 2B상을 거쳐서 2022년 상반기 시작초로부터 긴급 사용을 허가를 받겠다라는 게 목적이라 그러는데,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2022년도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겠다라는 건 너무 지금 멀죠. 결국은 2022년에 가가지고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에 있는 DNA 백신이 GLS5310이라는 백신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독성과 효능 평가를 위해서 동물 실험, 그러니까 전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당연히 기초적인 이제 전임상,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거고, 이게 1상을 거쳐서 이제 2상을 가고 하는 부분들이 2022년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그때에서 이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건데, 막상 2022년에 갔더니 GLS5310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건 2022년 얘기고요. 2022년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방향을 하고,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방향으로,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에도 계속 전임상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서는 1.2A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년 뒤에서는 이상을 완료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가 결과가 나오겠죠. 안 되면 그때에서는 5만 원, 만약에 급등을 한 다음에 안 되면은 그때서부터 급락을 할 거고요. 되든 안 되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코로나 이슈가 보통 뭐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올 여름 되면 많이 잠식이 될 거다, 올 연말 되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대부분 내년 말이 돼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이슈는 좀 계속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만 그런 게 아니고 일전에서 지금 배웅제약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얘네들도 지금 저쪽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셀티리온이라든지 배웅제약, 녹십자,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쪽으로 지금 예비 선정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주가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000원 손절 잡고 먹을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필로시스 헬스케어인데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오늘도 지금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세트박스 사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서는 세트박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분 중단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게 이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상호 변경하기 전에 톱필드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톱필드라 그러면은 예전에 주식을 좀 했던 사람들은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아실 텐데, 상호 변경한 이후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원래 이런 이제 작전주라든지 세력주라든지 얘네들은 이름을 자주 바꿉니다.
토필드, 그러니까 토필드의 그 이미지가 셋톱박스 관련주로 너무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아마 토필드로 주가를 급등시키기에는 세력들이 생각에 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필로시스 헬스케어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이제 관계된 관계사가 지금 필로시스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FDA 검사 채취 키트의 허가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간 이후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작전주의 성격입니다. 작전주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서는 이렇게 상한가 갈 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서는 손절 라인을 여기 꼬리 저점 3,425원을 잡고 목표 가격 한 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목표 가격 다 올라왔고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역시 전저점을 깨지를 않죠. 아침에 공포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먹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오후장에서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270이 깨진지 안 깨진지 잘 살펴보시면서 종목들 대응하실 때 손절 대응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다시 올라타게 되면 정상적인 종목들은 다시 꼬랑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미 상한가를 갔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뭐 4,500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한 분들은 이미 벌써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의 보유의 영역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XINC라는 종목인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그래핀 테마주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자, 그래핀 테마주의 전망은 좋죠. 전망은 좋은데, 그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요. 국일제지가 이제 그래핀 관련주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상보가 이제 그래핀 관련주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도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핀 관련주이고, 그리고 LMS도 그래핀 관련주 쪽인데, 2019년에도 고점을 주고 계속 빠집니다. 아니 전망은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전망에 대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얘기가 나왔고 그래핀 관련주들이 그렇게 돼서 국일제지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미 벌써 선발형돼서 바닥에서 거의 뭐 지금 이게 뭐 300%라는 거예요? 800%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00%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고요. 지금 물어보신 건 일단 XINC인데 일단은 뭐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죽을 쓰고 있다.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XINC는 지금 그래핀 관련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클린룸 및 파티션 시공, 음압 변동 관련주 이슈로 움직인 거고요. 이 회사는 뭐 지금 그 반도체 LCD라든지 LED라든지 OLED 공장의 무정전 클린룸을 시공하는 CR 의장 사업과 첨단 산업 설비인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파티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클린룸 및 파티션 시공을 하는 그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음압 변동 관련주로 전일날 이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게 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음압 변동 관련주로 이게 확실하게 이슈가 있다 없다의 논란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떠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공략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1,500원 정도로 잡고 1,500원 정도로 잡고 밀리면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N자 목표치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차트도 뭐 떠있는 상태가 있고 바닥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앞에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주가를 음압 변동으로 밀든 아니면 클린룸 뭐 그런 걸로 이제 뭘 밀든 하여튼간 요거는 조정받으면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 시노팩스를 아침에서 이제 갭상승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번 시노팩스를 공략을 해볼까 했었는데 지금처럼 올라올 때는 아마 가격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녹십자도 그렇고 녹십자 홀딩스도 그렇고 최근에 고점을 주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장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30%나 빠졌죠. 거래량들은 양호한데 빠질 때 거래량이 없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부분들 저 부분들이 좋아서 이 부분을 뽑았던 건데 보시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 종목을 아침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벌써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거를 4,900원에서 여기죠. 4,900원에서 4,300원까지 저점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정보점 저항받고 물량받고 밀리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마 하루 이틀 내에는 가격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정받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이슈적으로 보나 또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시장이 지금 무너지질 않죠. 보면 시장이 무너지질 않으면 지금 코로나 이슈에 돼 있는 부분들의 관련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그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IT 섹터들도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지, 하이닉스 이쪽에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종목들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뭐 관련주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가격이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격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4,3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두고요. 목표 가격은 6,890원의 이전 고점 자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팩스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주셨지만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를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4,6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좀 매수를 해볼 만하고 손절가 4,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현재 좀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증시도 전반적으로 보합권 이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장치료제 관련 이슈가 시장에 또 한 번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도 아마 바닥을 찾는 과정은 계속 탐색이 진행될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아마 매수 여력이 시장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거친 조정을 받으면서 신용이 얼마나 줄었나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15조 7,900억이니까 지난 목요일 거친 조정 때 신용이 한 3천억 수준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신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 번 더 급락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혈장 치료제 FDA 승인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꼭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판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장 치료제는 뭐 완치자에게 형성되어 있는 항체를 수요로 환자한테 수요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국내 제약사들한테는 뭐 이게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문제는 중화항체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뽑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제는 각 그 제약사별로 실체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추적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좀 탐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좀 차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첨보예요. 첨보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첨보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사업에 여러 가지 첨가제 뭐 이런 거를 하죠. 특히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의 이제 전기 성능을 개선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제 양극과 음극 2차 전지 효능을 키울 수 있는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현재 멀티플이 계속 상향 구간이 돼서 뭐 따라가는 거는 해볼만 합니다만 이격이 벌어졌을 때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늘렸을 때 한 13만 원 수준의 대기 매수는 가능하다. 지금 멀티플이 어느 정도 상향할지는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싼 가격은 아니다. 다만 2차 전지 성장성을 보고 지금 멀티플 상향 구간에서 여기서 끝날 것 같지도 않다가 키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뭐 그동안 LCD 사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죠. 장기 차트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아주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시현됐었어요. 6분기 때 적자가 계속 시현이 돼서 지금 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언제 턴어라운드가 나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광저우 공장이 이제 그 개장을 양산 체제로 오픈을 했죠. 7월 달에 나온 거를 보니까 7월 OLED 패널 출하량이 37만 3천 대. 전월 대비해서 40%가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는 가능하겠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오늘 시세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따라가기보다는 5일선 정도에서 눌림목에 매수해서 한 16,000원에서 17,000원 보는 플레이 정도로 적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50이에요. 50은 이제 접착제, 이렇게 이제 접착제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상하게 시장에는 계속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실내나 실외에 마스크 의무화를 작용을 하니까 최근에 웰크론이나 모나리자나 이렇게 마스크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였다면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50은 그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은 마스크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예전에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탐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접은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50을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최근의 움직임은 아마 그 마스크 관련해서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50을 추격하는 거는 딱히 권할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50은 본업 자체로 보면은 성장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그러니까 나쁜 회사는 아닌데 그런다고 성장성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주거나 이럴 만한 회사는 좀 못 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80억, 90억 수준이라면은 지금 가격이 그냥 적정하다.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0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는 박원재 위원님의 이벤트를 현재 준비 중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실 수 있듯이 CJ 목표 수익률 300% 달성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수익이 잘 나올 기업 분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 그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증시에서는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원래는 종목 추천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추천하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을 안 하고 그 현금,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좀 전략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그런 여부에 따라서 지금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번 주 그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공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 이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부침을 겪는 것처럼 봤고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 이 나오면서 그 일주일 내내 거의 한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금요일 날 나와서 지금 관점이 약간은 좀 변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그래도 밑에서 좀 받치는 힘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대기 매수세는 좀 있구나 그런 견지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그 주말 동안에 그 확진자 수 여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요. 일단 뭐 300명 정도 한 세 자릿수로 급증을 하였어요. 일단 10시 10분 이후에 그 확진자 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변수라기보다는 국내의 그 내부적인 좀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잠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다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이 뭐 매수 찬스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래도 한 주 중반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지금 굳이 뭐 중급 이상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굳이 뭐 그렇다고 뭐 단타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지켜보자, 주중분까지 지켜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사회 뭐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따라서 주 중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좀 보시던 것들 그 이후에 한번 그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보시되 지금은 좀 관망세를 지금 유지하자 이런 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 그 상담 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신성이인지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전망을 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요. 뭐 신성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성 ENG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그 이동형 음압병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상승세가 나와줬다.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압병실 공기청정협회 뭐 관련해서 이제 표준화, 추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조금 이 이동형 음압병실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동형 스마트 병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좀 펜트형이지만 좀 완벽하고 좀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좀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크린 기술룸 그런 크린룸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진료제 좀 안전을 좀 확보했다 이런 좀 이슈가 좀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신성 ENG는 지금 그 관련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져요. 오늘도 장중에 지금 보니까 한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점 그러니까 한 61선 정도 올 거예요. 저점이 한 1345원 정도인데요. 이 선을 이탈을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으면 한 2%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셨다가 상승할 때 이렇게 매도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한 1,500원 정도에서 강한 저항대가 좀 보여져요. 1,5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의 강한 저항대가 보이니 이런 저항대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 지지선은 오늘 저점 한 1,300원 정도로 단기 지지선 그리고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예요. 네, 알서포트는 다 아시죠? 재택근무 관련 수혜주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봐 주셨는데, 알서포트는 이게 지금 가격이 말해주고 있어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당연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주변을 보시면 되게 좀 거리두기도 강화되어 있고 주변을 보시면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는 굳이 그런 재택근무 관련해서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좀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이 또 2분기 영업이익은 뭐 거의 한 7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회의 부분에서는 이게 거의 뭐 독보적인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일본에서도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코로나 재확산은 원격 그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점 같은 경우에 볼리저 밴드 그 상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매수를 하셔서 이것도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10시 10분 이후에 그 확진자 수 그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할지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좀 더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좀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알서포트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있지만 오늘 10시 이후에 발표가 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 집계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지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해주시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좀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장이 아주 등락폭이 심합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다시 코스닥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첫 종목입니다. 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종목 5%대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내년에 임상 3상 이슈 완료 이슈가 있긴 한데, 우선 지속적으로 좀 회사가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상승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관련주의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23%대 좀 급등을 하면서 여차 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항상 이 종목 보신다면 거의 21선 타면서 흐름이 나옵니다. 이 라인을 타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슈 받아서 혈장 치료 관련한 이슈들인데, 미국에서 스윙이 나왔죠. 자, 녹십자도 올라가고요. 녹십자, 랩셀, 그다음에 장초반은 좋았지만 좀 밀리긴 하네요. 녹십자 셀,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녹십자 홀딩스 등 장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어요. 다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좀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했겠죠. 그래서 우선은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노스 현재 급등을 합니다. 마스크 이슈죠. 서울에서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들이 이어가는데, 나노스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다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다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거친 이후에 갈 수도 있으니까 급한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50이나 웰크론 같은 경우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최근 우리 증시가 좀 계속해서 단기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런 장에서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선 테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그 대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련 재료로 인해서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대선 테마들 중에서 급격하게 좀 많이 빠진 종목,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 모아가면 좋겠다 싶은 종목, 서현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며칠째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 13,000원대 갔다가 지금 8,7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요. 서현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대검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빼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권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야권의 지지율,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그 집회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대권 주자들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이번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슈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한 3월쯤 되면 이제 대권 주자들을 각 정당에서 이제 뽑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대선 테마는 접근을 하신다면 필히 연말쯤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현이라는 종목 한 8,7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전고점을 넘기는 시점 부분에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았고요. 추후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도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7,000원, 7,100원 부분 한 요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천천히 그때까지 모아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서현 천천히 모아갈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현재 양 시장이 모두 테마주 중심으로 상승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이지원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